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그럼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및 무역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1,116억 달러, 약 16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흑자 규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으로 베트남을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뜯어낸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정부가 과연 중국과 미국 어느 쪽으로 편을 붙을지, 앞으로 트럼프 2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2025년 2월 7일 베트남 국방부 장관 판반 지앙 대장은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베트남 국방협력과 전쟁 후유증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1960년생으로 베트남 인민군의 장군입니다. 또한 베트남 공산당 제13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데요. 베트남 제15대 국회 대표이며 타이응은성 국회 대표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국경 전쟁에서 까오방 전선에서 전투를 참여한 것으로 국민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2025년 1월 25일부로 취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전직 군 출신으로 보수 성향 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여했으며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이분은 복무하던 당시 극단주의라는 의심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그 후 혐오 감으로 군 복무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5년 1월 23일에는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될 것이며 베트남이 독립, 자주, 다자주의 외교, 즉 대나무 외교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또한 판민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치겠다라고 밝히면서 골프 정상 외교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두 국방부 장관의 전화회담 주요 내용은 전쟁 후유증 극복 협력을 통해 국방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축하하고 다이옥신 오염 지역 처리, 불발탄 처리, 양측 미싱인 액션 공통조사 등을 강조했으며 헥세스 장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국방 및 전쟁 후유증 극복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에요. 먼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 가능성들 찾아봤습니다. 출처는 2025년 베트남 경제 시나리오 포럼 UO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안테킨 발표 관련 보도입니다. 먼저 관세 위협과 시장 공급 다변화인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미국 수출이 올해 10에서 1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추가 관세 부여가 시작 중이고요. 베트남 역시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동화에 대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3년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11월에 다시 한번 환율 감시국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베트남 동이 급등하면서 원달러 대비 베트남 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을 할수록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로서 베트남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대표 자동차 업체인 이 자동차는 2025년 6월에 헨하이에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2026년 초에 생산 라인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협력 계약에 따르면 30헥타르 규모의 공장에서 연간 7만 5천 대 생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체리 자동차 자회사인 오마다 앤 제쿠
저는 베트남 대기업인 파트너십을 맺고 타이빈성에서 공장 설립을 계약했는데요. 올 2분기부터 건설을 시작 중이며 1단계 공사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베트남의 FDI 주요 투자국을 보면요.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중국 그리고 홍콩이 합쳐서 25% 이상의 FDI 비중을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우회 수출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관세의 위협이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수출 견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우호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베트남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언제 끝난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5년이었습니다. 이는 베트남과 미국 양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과거에는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2023년 9월 미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했으며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베트남이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첨단 반도체 산업과 제조업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은 중국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외교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중국과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1979년 중월 전쟁과 남중국해 분쟁이 그것인데요.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베트남이 영유권 주장하는 해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베트남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채와 예산 운영의 안정성인데요. 베트남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공공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의 재정 운영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40에서 45% 수준으로 신흥국들의 평균 공공부채 비율인 68.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GDP를 비교해도 현저히 높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요. 베트남의 GDP는 약 4,050억 달러로 캄보디아의 513억 그리고 라오스의 200억 달러보다 현저히 높으며 성장률 또한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GDP 상승의 요인은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설 사업을 열고 있다는 점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남북 고속도로 2단계 착공을 공식 발표했으며 15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 석장성은 정부가 2026년에 시행할 예정인 국가자금 19조 4천억 동을 통해 현재 항구의 다목적 정박지, 컨테이너 터미널, 벌크 화물 부두, 여객 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타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중국의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국가로 미국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국방 외교 측면으로 봤을 때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 후유증 극복과 국방 협력을 중심으로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베트남이 시장 다변화, 인프라 투자, 확정적 재정 투자 정책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베트남에 주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뉴스 기사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2기가 베트남 국방 그리고 정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며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